영화로 보는 한국 현대사.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까지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역사적 흐름을 우리가 영화로 보면서 그 의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본 침략 시, 일본 식민지 시기에 경술국지부터 3.1운동, 이렇게 민주사변, 그리고 저희가 1920년에 이 사이에서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 간도 참변이라는 1920년대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왜 기억해야 하는가?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와 청산리 전투 김자진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저희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상해에서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우리나라가 일본을 빼앗긴 이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을 반발에 의해서 외국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고, 역사적으로 보면 크게 홍범도, 김자진, 김홍봉 이 세 분을 이야기를 나올 수 있습니다. 1910년 우리가 을사조약으로 을사오적 있죠. 이완용, 이지영, 이근택, 박재순, 권중현. 한마디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사람들이 다소 오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기존의 기득권 측은 노블레스 오브리주의 전형입니다. 그 독립운동가 이회형 독립운동가는 우리가 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잠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무엇이냐, 이는 아마 여러분도 알다시피 프랑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영국의 어떤 포위돼서 항복을 할 때 한 6명 정도 사형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 이 시민들 중에 누가 나가서 사형을 당하냐 책임지고, 이때 그 도시의 시장, 그리고 뭐 변호사라던가, 그다음에 가장 그 상업으로 이제 큰 부자, 대기업이라고 하겠죠. 대기업 대표, 이런 사회적으로 좀 위에 있는 분들이 나가서 이 시민들을 위해서 죽겠다 해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죽지 않고 영국 왕이 용서를 해줬죠. 감동해서.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게 이 이회영 독립운동가의 그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이회영 일가는 모두가 이러한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회영 분은 한일합방 직전에 전 재산을 40만 냥을 처분해서 만주로 망명해서 만주에서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고 약 3,500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습니다. 이후 의열단, 임시정부, 한국 독립군 등 이러한 곳에 많은 도움을 해서 독립운동을 한 분입니다. 이 오블리스 노블리제 관련해서는 세계 각 나라가 그러한 정신을 따라서 진행하는데, 특히 오블리스 노블리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특히 영국에서는 왕실에 있는 모든 귀족들은 군대를 반드시 가서 국가를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래서 모든 왕실의 자녀들은 군대를 가게 됩니다.
미국도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규칙을 정하고 이런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는 큰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어떤 유명한 높은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군대를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좀 이거에 비하면 좀 마음이 좀 안타깝죠. 특히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화랑도를 보시면 됩니다. 화랑도 관창이 그 군사들을 위해서 몸소 나가서 싸우다가 죽죠. 그래서 그 계백을 이기는 그러한 그 군인들이 그러한 죽음을 보고 뛰쳐나가서 그러한 계백 장군을 이기는 그러한 그게 오블리스 노블리제의 그런 정신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하나 그 오블리스 노블리제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그 유한양행을 그 이러한 인터넷에 보면 유한양행 그 설립자가 모든 그 기업에서 나오는 그 세금은 포탈하지 않고 모든 세금을 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마음가짐에 모든 세금을 내어서 그 유한양행이 유일하게 이러한 자료를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러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거를 바탕으로 많은 사회적으로 이러한 같은 거를 이루는 그런 큰 어떤 약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일단 다시 돌아가서 이회영 그 독립운동가가 이러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 봉오동 전투입니다. 3.1운동 다음에 1920년 독립군이 중국 봉오동에서 일본군 제19사단 월강 추격대 남양 수비대야 1개 중대와 싸운 전투를 말합니다. 병력은 당시 한국 독립군은 1300명, 일본군은 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봉오동 골짜기에서 포지션을 짜고 일본군을 유인해서 일본군을 그 홍범도 부대가 일본군에게 사격을 가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도록 하는 전투입니다. 이 봉오동 전투를 승리한 이러한 북로도 군부는 청산리로 옮겨가서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군과 연합해서 청산리 전투를 또 성공적으로 이끄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봉오동 전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아새끼들은 어림잡아 500 정도 되는데 대가리 수가 계속 늘고 있어. 전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 같지. 나머지는 고지로 이동하고 저격전은 후한산으로 간다. 이 새끼들 바싹 달아붙었지. 너는 쫓기는 적 추격대 아새끼들을 유인하라. 됐어. 놈들을 봤어. 같이 가자. 총알도 나가 맞으면 살 수도 있어. 뱀골까지 완전히 들어왔답니다. 있지. 예. 선. 사격. 너희로구라도 밀어버리죠.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여기 마지막 조선이야. 뺏기면 전부 끝이야.
섭외하지 말라. 하던 거 그대로 돌려주는 거니까. 자, 우리는 1920년대 우리 독립군이 보농 전투로 일본군을 무찌른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독립군 부대는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활동을 하였고, 만주에서 북로군 정서, 서로군 정서, 대한독립군, 광복군 사령부, 연해주의 혈성단, 이 밖에도 여러 독립군 부대가 만주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계기가 되었던 삼둔자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아까 영화에서도 그런 배경이 나온 것처럼 이런 전투를 또 많이 했었고, 우리 독립군에는 많은 기회가 또는 충정이 이런 승리가 많은 힘이 되었었죠. 봉오동 전투 현장입니다. 이제는 볼 수가 없지만 이 홍범도가 주의하는 대한독립군이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그러한 봉오동 전투 현장인데, 지금은 저수지로 바뀌어서 우리가 그 내용은 그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봉오동 전투 현장이 되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입니다. 봉오동과 정산리 전투에 참여해서 대성을 이끌어서 이러한 독립군에게 일본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지만, 이를 계기로 일제는 간도 학살을 일으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10,000명이 넘는 조선인을 학살하고 2,500호의 민가와 30여 개소의 학교를 불태우는 간도 학살을 자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에서의 활동이 어려워진 독립군 부대들은 러시아를 지원을 얻어 장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러시아령 자유시로 옮깁니다. 그러나 거기서 안타까운 러시아도 그 평온한 시기가 아니라 러시아도 두 곳으로 나누어서 백군과 청군 이렇게 나누어서 싸우던 시기에 이 독립군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또 여러 가지 서로의 권력을 찾기 위해서 자유시 참변이라는 그러한 불상사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범도는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였지만 전선은 나서지 못하고 연해주를 떠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서 이런 여러 가지로 일을 하다가 광복을 보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파란의 70평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봉오동 홍범도 독립군의 독립 열사에 대한 이러한 그 상을 에 대한 그 지금 여론이 있죠. 그것도 아마 이러한 일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하시길 바랍니다. 봉오동 전투의 승리를 알리는 독립신문 기사입니다. 1920년 6월 22일 독립신문에 봉오동 전투의 승리를 알리는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청산리 전투에 사용된 무기입니다. 북로군 정선은 최고의 병력과 무기를 갖춘 부대였습니다. 이 사진은 독립군이 사용한 소총과 탄약 무기를 현재 독립기념관에 이 사진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나남의 일본군 제19사단 사령부입니다. 나남의 본부를 둔 일본군 제19사단은 만주에 이런 독립군 토벌을 하는데 앞장선 부대였고, 나남의 헌병대, 경찰서, 재판소 등은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19사단 사령부가
속한 군인들을 봉오동 전투에서 무찌른 것입니다. 이 사진은 폐허가 된 조선인 농가입니다. 독립군을 토벌한다는 핑계로 만주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수많은 조선인들을 죽이고 학교, 집들을 불태운 그러한 현장의 사진이 됐겠습니다. 북로군정서 사관 연성소의 졸업식입니다. 사관 연성소는 독립군이 되려는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의 훈련을 시켰던 곳입니다. 북로군정서 사관 연성소의 군사훈련은 매우 엄격했다고 하는데 현재 러시아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어디가 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도 우리가 그 러시아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강한, 그 러시아는 세계에서도 굉장히 강한 나라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는 약하지만 지금 싸우고 있지만 서방국, 미국, 영국 등 프랑스, 독일 등 서방국들의 무기를 지원받는데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탱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후방에 물러나서 연합 서방국들이 지원하는 무기들을 훈련을 시키고 이제 전장에 투입되는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독립군도 이러한 청년들에게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서 독립운동을 위한 전장에 투입을 시켰던 것이죠. 홍범도 동상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설치되어 있고 1937년 머나먼 곳으로 강제 이주당하여 카자흐스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홍범도는 지금도 그곳에 한인의 영웅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어떤 언론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각자의 사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이죠. 여러분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김좌진 장군은 홍성의 명문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서 호는 백야입니다. 그래서 대한제국기의 신민회, 대한협회 등 계몽운동 단체에서 활동을 하였고, 대한제국이 멸망 후에 광복회를 창설해서 참여했으며 북로 군정서를 이끌어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 후에 신민부를 조직하여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혁신의회와 한족 총연합회를 결성합니다. 그러나 고려 공산당 산하 제중 공산 청년 동맹에서 파견된 박상실이 정미수에서 쏜 총에 맞아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개의 전투에서 또 그 밖에 자잘한 전투도 우리가 많은 승리를 엮었지만, 일본은 1920년 5월부터 간도 참변이 일어납니다. 바로 조선인 1만 명을 죽이고 민가들을 불태우고 학교를 불태우고 많은 조선인들이 이 당시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 사진은 정산리 대첩 김좌지 장군이 일본군을 격퇴하는 커다란 사진이 되겠습니다. 김원봉은 신흥보관학교 출신으로 1919년 11월 의열단을 조직해서 조선 총독부 종로경찰서에 불을 지르고 이런 밀양경찰서 등을 공격한 그러한 독립투사가 되겠습니다. 김원봉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는 밀정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어차피 기울어진 배야. 놈들이 널 왜 풀어줬는지 아직 모르겠어. 살고 싶으면 우리한테도 그놈들한테도 눈에 띄지 마라. 경무국 경부 이정출이요. 이警部の中は内容です。 의열단의 이름으로 적의 밀정을 척살한다. 다시 만날 땐 내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장담 못해. 이 영화는 이정출이라는 사람이 김원봉, 김우진과 3자 대면하는 자리에서 설득당해서 의열단이 경성으로 폭탄을 운반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럼 이정출이 과연 이 독립군을 도와준 사람이냐? 아니면 현재 일본군으로 나오지만 일본군이었다가 독립군을 도와주고 그 정보를 다시 일본에 한 이중간첩이냐? 이러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열단의 연계수는 여성 의열단이었던 한계옥. 한계옥은 상하이로 건너가서 의열단에 가입해서 김원봉에게 직접 폭탄 제조술을 배워볼 정도로 독립투쟁에 적극적이었고 외국어도 유창해서 폭탄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 송강호 배우가 열어난 이정출은
황옥을 모델로 하였습니다. 이 황옥 경부 폭탄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영화에서는 영화와 다른 게 실제 역사에서는 폭탄이 발각돼서 작전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황옥이 과연 친일파인가 독립운동가인가는 학자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독립운동가냐 아니면 이중간첩으로 일본의 앞잡이냐 이러한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의용군입니다. 김원봉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에서 만들어진 독립군 부대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조선의용군 대원들. 자, 오늘은 봉오동 전투, 그다음에 김자진 장군에 대한 인생 관련된 내용, 그리고 밀정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내용들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많은 독립투사들의 노력 역시 역사에 기록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저는 끝으로 역사는 흐르고 기억하고 반복되는 것입니다.